안녕하세요, 이영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네.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네. 오늘 추석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도 한가위처럼 정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항상 편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구당 선생님으로부터 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예. 정말 우리 침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또 과학적인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아마 선생님도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으셨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으실 텐데 뜸, 특히 이 대표적인 무국 보양 뜸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이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 94 되신 구당 김남수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제가 뵈면서도 아니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지키시고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하시러 전국을 다니실까? 예. 항상 궁금했던 우리 송혜 선생님 뜸으로 건강 관리하신다면서요? 네, 뭐 사실 제가 뜸하고 만난 인연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예. 금년 이제 한 5개월 조금 넘어갑니다만은 어쩐지 금년 봄 초가 되면서 좀 노곤한 기가 더 오는 것 같고 예. 이게 좀 살아가는데 좀 힘이 붙이는 때가 오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우연하게 구당 선생님의 그 책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침과 뜸으로 승부한다. 아주 그 참 그 내놓으신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폭 빠져버렸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많이 녹화를 하자면은 제가 그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특히나 여름철에 그 뜨거운 날에는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뜸하고 만나서 그 양쪽 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볼래요 이경혜 씨? 예. 여기 족삼리라고 그래 여기를. 예. 이름도 아세요? 이름도 예. 이제. 예. 근데 선생님 뜸 맞으신 게 보니까 한두 번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봉사하시는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주 뜸 자국이 이쁘게 자리 잡았다고 그래. 아, 뜸이 그래서- 체질이시네. 그냥 또 기분이 예. 좋고요. 네. 딱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녹화 한 2시간 반 하고 나도 그렇게 지치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이게 씨 머리다 여기다 저 뜸 뜨죠 여기 양쪽에. 여기 두유라고 그래 두유. 근데 제가 아까 그 땡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녹화도 이 조명 이게 참 정말 저 빛에 그 해롭다는 건 말도 못하죠. 제가 이 조명 받으면서 왼쪽 눈의 각막까지도 좀 이상이 있어서 수술까지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뜨거운 빛이 뭐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그 해변 특집 뭐 이런 걸 거뜬하게 해냈습니다. 뭐 제가 좀 물어봤지만 이 두유라는 게 얼마나 효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 다 맑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요새는 제가 이 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경혜 씨도 뜸에 대해서는 뭐 할 말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침보다 더 좋은 게 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인이라 네. 얼굴 어디다 뭐 뜸을 막 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심하셔야죠, 이 미인이신데. 풍성한 가을에 네. 정말 추석을 이제 앞두고 우리 구당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건강에 대한 상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맑은 정신으로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늘 맑은 정신으로 있으려면 어디다 뜸을 놔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예요?
백해거든요. 백회면 어딥니까? 예, 원래 뭐 백해가 무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 예. 저는 요 백해에다가 뜸을 놓겠습니다. 아, 이게 정수리 부근이 백회군요. 예, 정수리. 이게. 근데 아. 이게 제가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뒷분들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아, 이미? 제 정신이 좀 맑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그래요. 예. 직접 예. 또 여기서 시연을 해보이시게요. 그러니까 예. 일단 뜸을 뜨시고 예. 네. 직접 저렇게. 아. 제가 이 백해로 침은 많이 맞아봤거든요. 백해에다가. 근데 뜸은 또 이게 오늘 또 예, 따끈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이렇게 그 백회 뜸을 뜰 때 뜨겁잖아요. 그 느낌이 따끔하고 그냥 많나요? 아니면 이게 근데 뜨거운 아니요, 기운이 아니요. 어때요? 참을만 느낌이 하세요? 괜찮아요. 느낌이 별로요. 이렇게 뭐 많이 뜨겁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요. 네. 글쎄 그저 머리카락이 조금 타는 냄새가 나기는 한데 좀 타네요. 예, 예. 그건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오, 처음이세요? 뜸은? 시원하다. 머리에 하시는 뜸 처음이세요? 예,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시원하시죠? 어우, 시원한데요? 그래요. 예. 예. 오유경 씨 그렇게 이뻤어요? 아니 눈도 떠지세요? 이영걸 씨 저는 영화 배우 이영걸 씨인 줄 알았어요. 아이, 그분은 이게 없는데. 이야. 예. 아, 네. 정말 이 금방 또 눈이 번쩍 뜨인다고 글쎄 하시네요. 말이에요. 예. 네. 자, 구당 선생님의 이게 무극 보양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볼 텐데 네. 과연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는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밝혀진 바가 있는지 전세림 원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우리 동양의 이런 침술이나 뜸에 대한 걸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를 뭐 저의 경험이나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자극을 가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예. 그 예민한 반응점 이게 보니까 우리의 경혈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수백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혈점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게 우리의 생체 반응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에겐 엔돌핀이 분비된다든가 그 외에 많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에 그런 예민한 반응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혈점이고 네. 거기에다가 바늘로 자극하는 게 이게 침이고 열로 자극하는 게 뜸이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발히 연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경혈점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자극을 하는 것이 침을 사용하면 침, 열을 가하면 뜸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구당 김남 선생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94세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듯이 참 이 90개개 정열적으로 사회 활동하시면서 또 건강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구당 선생님의 건강 비결이 매일 뜸 뜨는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자, 본격적인 강연 전에 과연 구당 선생님은 어떻게 건강을 지켜가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뜸의 우수성을 보여주려는 구당 선생. 뜸이 몸에 좋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뜸을 뜨고 있습니다. 구당 선생의 등 피부는 장수거북의 등딱지처럼 뜸 자국으로 허옇게 얽혀 있었습니다. 구당 선생이 무극 보양뜸을 창안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더불어 이렇게 자신의 몸에 직접 뜸을 떠 그 효과를 경험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전날 아무리 힘든 일을 했더라도 뜸을 뜨면 다음 날에 거뜬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구당 선생은 뜸 맛이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저 차례 달마할 때찡 하고 오늘 그냥 삥 놀아간다고. 쌀알 반톨만하게 떠진 쑥뜸이 호로록 타들어가 피부에 닿을 때면 따끔하면서도 전율할 정도로 온몸이 싸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 뜸맛이 좋아 뜸을 맞는 짧은 시간에 그만 단잠에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뜸 뜨다가 갑자기 그냥 말씀하시다가도 갑자기 잠이 드세요. 그래서 이게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거우시고 시원하신가 봐요.
따끔하면서도 시원한 뜸맛,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라면 맛은 아닐까요? 따끔하면서 시원하죠. 그 이상한 거죠. 시원하다는 건 서늘하다는 뜻인데 반대 아니에요. 뜨거운 거하고 서늘한 거하고. 근데 그게 같이 온다는 얘기야. 그게 묘한 거예요. 그게 음양이 같이 작동한다는 얘기인데.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온 김지하 시인은 구당 선생이 알려준 삼음교의 뜸을 뜨고 완쾌됐습니다.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뇨도가 이렇게 압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줌이 쭉 안 나오고 찔끔찔끔 나오고 그 대신 자주 나오고. 암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냐 넓혀준다. 아주 효과 많이 봤어요. 주로 침으로 효과를 보시는 아니 뜸을 주로 하고 침을 배합하는 형식이죠.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상희 씨. 그는 아예 뜸통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뜸을 뜨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수 뜸을 뜰 정도로 뜸 마니아가 됐습니다. 몸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체험은 매일 자신의 몸에 작은 화상을 기꺼이 허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좀 뜨겁죠. 뜨거운데 이것도 계속 뜨면은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좀 요 주변이 맑아지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사실은 무릎을 다쳐서 아주 유명한 의사로부터 무릎 수술 한 2시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 받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 역시 그 예민한 곳이 통증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 구당 선생을 만난 이후 스란이란 혈자리에 뜸을 꾸준히 뜨게 되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4, 5개월 했더니요, 완전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뜸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실감했죠. 뜸 상자를 들고 다니며 세계를 누비던 중 그는 남미 출장 때 더욱 뜸맛에 반해버렸습니다. 100회의 뜸을 뜨고 나서 시차 적응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져 동료들도 놀랄 정도로 정력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회의 뜸을 뜨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원고없이 하는 거는 100회 뜸을 뜬 덕도 좀 보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 참 그 70년 동안 쌓아오신 임상 경험, 네. 우리 전통의학의 큰 보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결정판이 무극보양 뜸이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 무극보양 뜸이 왜 인체에 좋은지, 또 어떻게 창안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의 의학은 경험의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개 환자들이 늙은 사람을 이제 뭐 잘 못해도 늙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찾던 것이 바로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봐도 역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경험을 옛날 사람들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동양 문명이 바로 감추는 문명, 비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썼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제 서양한테 혼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그게 효과 났던 거를 그대로 말을 해주고 이래서 노인, 이제 젊은 사람 똑같이 공부만 한 사람이면은 다 같이 효과를 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이제 의학인이 침뜸입니다. 특히 뜸은 쑥 이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조금 오래 해야 한다 해서 원래 뜸 구자가 한문으로는 오래고 밑에 부라 한자입니다. 오랜 불. 그래서 조금 오래 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1침, 2뜸, 3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뜸이 될 때가 있고 2침이 될 때가 있고 약은 항상 세채번입니다. 그래서 1침 2뜸 그리기도 하고 1뜸 2침 그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2침으로 해서 뜸으로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빨리 이제 효과 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침은 기술이 오고 그 침이라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쑥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답니다. 약간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있어서 이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돼서 아무 데서라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이 뜸이 이제 제일 좋은 거다 했고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다 이 쑥은 지금도 그 시골에 가보면은 쑥을 달아매 놓은 집이 있습니다. 다 집집마다 달려 있었어요. 5월 단오날을 따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뜸은 누구든지 다 할 줄을 알았고 병이 생기면은 뜰 줄을 알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집을 갈 때 반드시 화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마 안에다가 화로를 가지고 왔어요. 화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화로 불을 꺼뜨리면은 그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불 안 꺼뜨리려고 엄청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손이 시릴 때 이렇게 쬐면은 시원하죠. 어디가 가려울 때 이렇게 불을 쬐도 이제 그게 가려운 기가 없어져. 그것이 바로 이 뜸의 시작이 됩니다. 불 가지고 뜸을 뜨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원시의학이라고 이제 그게 차츰차츰 해보니까 근데 그 갖다가 이제 뭐 쑥 같은 거라든지 뭐 돌을 구워서 처음에는 이제 따뜻하게 해보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알게 돼서 직접 이렇게 살에다가 이제 불을 대서 뜨게 되니까 이제 못 고쳤던 거 다른 걸로 안 나섰던 것이 나섰다는 것이 바로 이제 뜸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할빈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할빈의 그 연구소가 굉장히 큽니다. 의사가 할빈 연구소에는 127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의사가 많은 그 연구소에서 제가 강의를 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자기들도 뜸을 연구를 했는데 뜸에 대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쑥으로 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햇쑥 가지고 떴어요. 사실 햇쑥은 엄청 독성이 있습니다. 이제 열도가 이제 햇쑥 가지고는 열도가 한 500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얘기 듣고 당인들이 그 몰라서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서 알아듣고 우리 것 가지고 하면서 제가 쑥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예, 할빈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가면은 마냥 이제 찜 뜸으로 되어 있는데 당들은 뜸 안 해. 그러면 우리도 한다고 말은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만나줘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강연 뒤에는 이 쑥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데 이 쑥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안 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났고 우리나라가 지금 뜸이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고 우리나라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자랑거리. 그래서 이 뜸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가지고 적으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침과 뜸 가지고 병을 고치면서 가장 이제 쉽게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면 앓는 사람만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학의 그 장점이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약, 이제 한약 중에서 보약 그러지 않습니까? 보약이라는 게 예방약이기 때문에 보약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방으로 해서 사실은 이 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생각해서 제가 무국보양뜸이라는 걸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리만 잡아드리면 이제 집에서 뜰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국보양뜸 자리를 다 잡아드려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50년 만에 지금 찾아온 분이 있어요. 저를 죽은 줄 알았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나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50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뜸자리 잡아서 떴는데 지금까지 앓지 않고 식구들도 그렇게 앓지 않고 삽니다. 뭐 20년, 40년, 뭐 50년 이렇게 이제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무국보양뜸이라는 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사실은 여러분들께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한테 우리나라 뜸, 무국보양뜸을 알려가지고 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든지
우리나라로 치료를 하러 오든지 나는 이런 욕심이 생겨서고, 첫째 우리가 앓지 않으면서 남보고 좋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혹 그렇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독감이 이제 유행됐을 때 나도 감기요. 콧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코를 닦죠. 자꾸 하루 종일 이제 코를 닦다가 환자가 뭐 생각하기를 이 지병도 못 고치면서 틀림없이 이 지병도 못 고치면서 이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뜸사랑 회원들은 자기 건강, 자기 식구 건강, 그래서 다 자기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 왜 처음에 저한테 올 때는 다 환자로 와서 이거 뜨다 보니까 좋으니까 나중에 공부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럼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기만 좋아진 게 아니고 뭐 원래는 이제 왔을 때 뭐 그냥 뭐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아주 이뻐지죠. 여자분들은 진짜로 이뻐집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까지도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그대로 살아온 거를 그대로고 효과가 있었던 거를 그대로 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몇백억이나 생긴다고 하면 거짓말 한번 하고 이제 몇백억 얻어가지고 저거고 내일 죽어버리고 없을 것 같으면 또 거짓말 한번 하겠는데 나 저 120에 장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해서 예, 선생님. 거짓말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짓말 전혀 이제 아니고 사실은 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어떤 이익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안 아프고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료 관광을 오든지 와서 이제 그러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 거를 알려야 되지 않나. 너무 좋은 거가 돼서 나 혼자만 알고 있다가 또 나 혼자만 쓰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 이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뜸 자리가 바로 8군데입니다. 8혈이죠. 8혈인데 자리는 12자리가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침 경혈 이름이 곡지 그러면은 곡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 인맥하고 동맥이라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하나씩인데 그냥 이제 가령 폐경하면은 폐경도 양쪽, 대장경도 양쪽 그렇게 해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거고 8혈명인데 왜 12자리가 되냐 하면은 그 2개씩이 있는 자리가 돼서 12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자리인데 무국 보양뜸의 특징은 우리 몸에 1000개가 넘는 혈자리 중에서 불과 12군데 뜸자리로 간소화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혈자리만 잡으면 꾸준히 뜰 수 있다는 대중성도 놀랍습니다. 남자는 12군데, 여자는 13군데로 요약된 무국보양 뜸자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 장부가 영향을 받도록 고려된 뜸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뜸자리는 음양오행에 따라 배치돼 인체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쑥만 가지고 뜨느냐죠. 왜 쑥만 가지고 뜨냐. 또 쑥도 지금은 햇쑥이 아니고 묵은 쑥 가지고 뜬다. 쑥은 반드시 3년 묵은 쑥이래야 되는 이유가 열도가 낮아집니다. 가장 물질 중에 이제 열도가 낮은 게 이 쑥이에요. 그래서 쑥으로 뜨는데 크게 옛날에는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그랬냐면은 죽을 사람, 애들이 옛날에는 이제 폐렴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다 죽게 됐을 때 내버리려고 저 엄목에다 놔뒀다가 그 뜸 한번 떠보라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뜸을 좀 여기가 옛날에는 하얗게 그런 게 있었죠. 100회짜리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는 그 죽은 놈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것이 바로 이 뜸이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죽을 사람이 크게 떠가지고 살았으니까 크게 떠야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게 쌀 반알만하게 해가지고 뜨는 것이 계속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아서 지금은 이렇게 작게 뜨는 거고,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저기는 됩니다만은 깊이 뜨면은 커지고 이제 얕이 뜨면은 작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끝만 이제 이렇게 조금 띄어가지고 붙여서 뜨는 것이 무국보양 뜸자리 8군데다가 이제 8혈에다가 12자리에다가 뜨면은 저런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이 뜸의 치료 효과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 독일의 한 의사가 뜸을 뜨면 그 열이 쫙 경락을 통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만 전해오던 경락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셈이고요. 뜸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5년) 독일의 노이스 생물물리학연구소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뜸을 통해 경락과 일치하는 빛의 통로를 촬영한 것입니다. 실험은 누워있는 실험자의 몸에 뜸봉을 가까이 하고 뜸에 의해 열이 가해지는 신체를 마이크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뜸의 열기를 따라 붉게 표시되는 빛의 통로가 보입니다. 그동안 동양의학계는 경락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한 영상은 미스테리였던 경락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라 학계의 반향은 뜨거웠습니다. 이들은 2000년도부터 6,000장의 사진을 찍어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족삼리의 혈자리에 뜸봉을 가까이 대했더니 복부를 지나 위까지 이르는 주경명 위경이 나타났습니다. 뜸을 머리 좌측에 대자 등 쪽으로 태양경이라 추정되는 경락도 나타났습니다. 특정한 혈자리가 눈에 보이는 광선과 일치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경이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 일치하기도 해서 중국의 경락이라고 추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설명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처럼 일본도 예로부터 침뜸이 민간의술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83세의) 우메다 씨는 이곳 교토에서 아들과 함께 53년째 침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집안 4대의 가족이 찾아올 정도로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일본의 뜸 치료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무극 보양뜸과 같이 쑥을 작게 말아 뜸의 통증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뜸 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뜸 치료가 좋은 것은 역시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을 먹는 경우와는 달리 계속 치료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몸이 편해져요. 뜸을 뜨는 순간에는 뜨겁긴 뜨거워요. 그러나 자국은 작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침과는 달리 뜸을 뜨는 것은 혈자리만 잡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선천적으로 위가 안 좋았던 키타데 씨는 20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족삼리에 뜸을 떴습니다. 족삼리가 위에 좋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혼자서도 쉽게 뜸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뜸을 뜨고 나니까 일단은 위장이 튼튼해졌고요. 또 참얼미가 자연히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족삼리는 일본의 벽화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침구 교육기관인 명치 침구대학. 제작진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명치 침구대학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뜸을 뜬 뒤 혈류와 혈관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쑥뜸을 뜨면 피로감이 해소되고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쑥뜸으로 혈액의 흐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쑥이 탈 때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혈류량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쑥의 연소가 피부에 가까이 도달할 때 온도는 최고 5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해 혈류값 수치가 9.5까지 늘어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온도가 떨어졌어도 혈류량은 계속 증가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혈류 증가는 무려 3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혈류는 혈관의 확장으로 증가하게 된 것인데 뜸은 말초신경을 자극해 신경 전달 물질인 아미노산을 발산시켜 혈관을 늘어나게 합니다. 이런 기전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뜸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초 혈관에서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으로, 그건 고혈압 환자가 뜸을 뜨면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낫게 하는 예방이라고나 할까요? 뜸이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원여자대학의 조순희 교수는 고혈압 환자에 대한 쑥뜸 효과 연구 중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고혈압 환자 12명. 이들에게 무극 보양뜸을 떠줬더니 맥압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흔히 뜸을 뜨면 두통이나 피로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발표된 논문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혈압 환자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입니다. 26명의 환자와 더불어서 12명의 고혈압 환자를 넣은 기존의 38명을 중심으로 한 그 자료에서는 놀랍게도 맥압에 아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고 또 이 뜸의 숨어진 효과가 결국은 아직은 현대의학에서 맥압에 대한 치료 방법이 구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뜸이야말로 맥압이라는 고혈압의 아주 중요한 그 치명적인 요소인 맥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침뜸이 가진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뜸의 맥압 조절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고혈압 환자들의 뜸뜨기 전과 후의 혈압을 비교했습니다. 뜸을 뜬 뒤에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간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뜸의 효과로 맥압이 낮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락에 침과 뜸을 놓으면 그것과 연결된 이제 장기가
이제 활발해져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당 선생님께서도 7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경혈자리가 어디인가를 연구하셔서 무극보양뜸 좋은 경혈자리를 잡아내셨습니다. 총 한 361가지의 혈자리가 있고 1000가지가 넘는 그 침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극보양뜸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혈자리가 먼저 어딘지. 네. 그 중에서도 무극보양뜸 자리 중에서도 예. 가장 좋은 자리가 다리의 삼리입니다. 다리의 삼리는 즉 장수한다. 장수한다 하면은 안 먹고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다리의 혈명한 삼리지만은 위하고 관계된 자리입니다. 위하고요? 지금까지 예. 경험으로 해서 위를 치료하는 자리가 족삼리다 하는데 과학적으로 요즘에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를 이렇게 보게 해놓고 삼리에다가 뜸을 뜨든가 침을 찌르면은 위가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이 삼리는 위하고 관계된 자리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혈자리를 침과 뜸으로 자극을 하면 연결된 장부가 활성화됩니다. 조경명 위경은 위와 연결이 되는데 족삼리에 뜸을 뜨면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명치침구대학에서 연구된 사항입니다. 족삼리에 뜸을 뜨면 소화가 잘 돼 결국 무병장수 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 내서 해야 돼요. 네, 제가 카드로 좀 끊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 뒤에 이렇게 뼈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 요 튀어나온 거 발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가면은 여기 뼈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칼날 같이 이렇게 있죠. 네네. 요 발로 올라가서 요 발로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요 아래만큼 이렇게 이제 뼈발로 이렇게 이 손가락 넓이만큼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서 다시 뒤로. 예, 그러면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제 요 발로 와가지고 여기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에서 막 그리세요. 또 이제 이 손가락 넓이만큼 저거 키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이만큼 넓이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이 손가락 넓이만큼 이렇게 이제 오면은 이게 여기 스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무릎 는 요거 발로 이렇게 내려서 이거 홈택이가 있습니다. 예. 이 홈택이 누르면은 이거 시원하시죠? 아프죠? 아프세요? 누르면은 조금 제가 이 아픕니다. 이게 다리가- 시원하면서 아프죠? 이 다리가 그래서, 교통사고 예, 났던 다리가 그 요 자리가 다리여서 바로 그래서 이제 제가 3리짜리. 일부러 나온 거거든요. 예, 요 자리가 이제 3리짜리입니다. 여기요.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뼈 밑에 온폭 들어간 예, 말로 부분이에요, 선생님. 만져보면 예. 움푹 들어갑니다. 언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조금 아래. 아니에요. 제가 예,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여기가요, 언니. 여기에요, 여기. 아프시죠? 이경희 씨가 지금 여기에요, 혈자리도 예. 잡아주시는데 네 이제 예. 제 들어가셔서 바로 족삼리에 선생님 뜸을 뜨시든지 수제자입니다. 예. 침을 놓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그 경혈자리로 족삼리가 위에 좋다고 하셨는데 뭐 그 어르신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막아주기도 한다면서요? 그 경락이 위경이거든요. 예. 경락으로 말하더라도 위경이고 오행으로 말하더라도 위에 관계된 토혈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자리는 여기고 먼 데지만은 거기를 건드는 놈으로 해서 위가 활동을 한다. 그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은 사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볼 때 거기를 건드리면 위가 지금 막 움직이는 게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가장 중요한 혈자리 예, 예. 족삼리를 일단 예, 알아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먹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네. 야.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직접 뜸을 뜨고 계신 분들을 몇 분 모셔봤는데 예. 부부가 지금 뜸을 아, 뜨고 계신 것 예. 같아요. 먼저 여기 혈자리가 이게 어떤 혈자리죠? 네. 여기가? 이 혈자리는 아까 누구한테든지 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맨 처음 생기는 게 콩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콩팥하고 관계된 자리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제1 근본이 이제 콩팥의 기운을 말하는 건데 그 콩팥 기운을 말하기를 양지, 정력, 뭐 이제 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쓰신 양반이 지금 두 부부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떠드리면은 누가 좋아하시냐면은 사실은 이제 부인께서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예. 그거 아시고 지금 뜸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예. 또 뜨기는 여기다 뜨는데 좋아하기는 부인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러시군요. 예. 이 뜸을 뜨는 방법이 지금 아주 작게 이렇게 뜨고 있는데 몇 번씩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작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뜸하면은 뜸이라는 게 뭐냐, 이제 불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럼 한 번에 한 자리에 몇 번 정도 뜨게 되죠? 한 자리에서 이제 처음 뜨는 사람은 따가우니까 이제 한 몇 번 뜬 다음부터는 한 자리에다가 5번씩을 뜨는다. 5번 정도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뜸을 뜨세요? 어떠세요? 네, 매일 떠요. 저희는. 그 지금 이렇게 뜸 뜨시고서 효과를 좀 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뜸으로 살아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약질이라서 뜸을 안 틀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남편분께서도 지금 인터뷰하기가 좀 어려운 자세신데 사모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면 좋아하시던가요? 네. 뭐가 가장 좋아졌다고 얘기하세요? 생활하는데 그 피로감 그런 거가 없고 그래서 좀 활력이 생겨요. 그 얼마나 되신 거예요? 뜸 배우신지? 저희는 뜬 지는 한 7, 8년 됐고요. 저희가 배운 거는 한 5, 6년. 네. 그 아내분이 정말 뜸하고 나서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좋아합니다. 예. 아, 배에도 이미 이제 뜸자리를 잡아 놓으셨네요. 예. 여기가 이제 관원입니다. 예. 여자로 말하면 궁자나 관자나 같은 거예요. 예. 궁자도 집 궁자 이제 집 그러면 여기도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궁궐을 말할 때는 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 남자는 관 그러죠. 그래서 관원이라는 게 원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집의 원기. 그러면 지금 양기를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해, 기운의 바다다 해서 이제 온 몸에 이제 기운을 이제 살려주는 자리. 네. 여기 중화는? 그래서 중화는 우리가 먹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피도 만들고 기운도 만들고 그러는 이제 여기도 말하자면 받아들여가지고 이 기운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이게죠. 예. 그 위에까지 한 4개 정도를 앞에 일단 뜸을 뜨게 예, 되는군요. 예. 예. 그렇군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예. 5번 정도. 그렇죠. 예. 그렇군요. 따갑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처음 뜰 때는 좀 뜨거운 걸 느껴도요. 며칠 뜨고 나면은 이제 시원한 게 더 좋습니다. 예. 아유, 부부가 이렇게 같이 그 뜸 떠주는 모습 보니까 그 이렇게 추석 때 고부간에 이렇게 시어머니나 며느리간에 이렇게 뜸 떠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없지만은 옛날에 이제 시집살이 할 때 그때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없으면 못 사는 같이 좋아해 버립니다. 아, 뜸을 떠드리면? 예, 그렇죠. 예. 그럼 뜸을 못 뜨면 어떻게 돼? 그 시집살이 하는 누가 거예요? 손해 납니까? 누지가 손해 나요. 그러니까 그 시집살이도 면해지고 이제 그 뭐 둘이 다 좋아지는 거죠. 아픈 거 없어지고. 요 자리만 잘 알아서 그렇죠. 예, 추석 때 또 부모님 뜸 예. 때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자, 이 옆쪽에 또 누워 있는 저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쪽으로 좀 젊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조금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아, 근데 어디가 안 이제 좋습니까? 살이 조금 없으면서 네. 이쪽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네. 이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내 눈만 그럽니까? 이쪽에 비해서 여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네. 여기보다 여기가 좀 들어가 있죠. 예, 균형이 안 맞아요. 예. 예. 약간 이제 신장이 이 사람도 조금 약한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 신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써주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먹는 거니까 숨 쉬고 먹게 하고 네. 그래서 이 폐유구강을 무보양점 자리 중에서 폐유구강을 같이 해주면은 이게 좋아질 겁니다. 아, 요 윗자리는 폐에 좋은 자리고요. 예, 폐에 좋아진 자리와 이제 심장에 좋아진 자리. 아, 이 심장에 좋아진 이건 자리. 물과 불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서로 상생상급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자리죠. 이렇게 뜨면은. 그렇군요. 네. 예. 예. 선생님이 보셨을 때 지금 오른쪽에 신이 예. 좀 약해 보인다. 예, 조금 이 사람은 이제 신장이 어. 한쪽이 조금 약해요. 허리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아팠었어요? 어렸을 때 한 번 다친 적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저 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허리 아픈 그 증상을 많이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나 치료를 좀 제가 아니 해야 그 효과를 말하는 거는 지금 올 뜨고 나면 금방 효과가 나요. 아, 금방 예, 괜찮아요. 다 나은 것 같은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만 효과 나도 다 나은 것 같은데 그게 완치는 아니고 효과를 다 나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하나도 안 아파도 계속 좀 떠서 완치를 시켜놔야 되죠. 예, 그렇군요. 지금 뜸을 놓고 계신 데가 예. 신 그리고 심장, 예. 폐에 좋은 예. 혈자리에 지금 뜸을 두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 손 쪽에 이 또 뜸자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그건 어느 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 팔에서 이것도 무국보양 뜸자리의 하나인데 네. 여기를 뜨게 되면은 이건 이제 첫째 전체가 이것도 여기 이 자리에도 오행으로 해서는 위에 관계되는 자리입니다. 위에 관계된 역시 자리요. 위가 좋으면은 다 좋아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위에 관계된 자리면서 이 자리를 뜨면 머리 아픈 거라든가 눈이 이제 희미한 거라든가 눈에 아주 좋아진 자리라고 그러는데 눈이 좋아지는 거는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눈 아닙니까? 네. 응급실에 가면. 예. 그게 또 최후 죽음도 눈을 보고 죽었다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눈이 이제 전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뜨게 되면은 전체가 다 좋아지죠. 네. 손 쪽의 혈자리는 이 네. 양쪽에 두 쪽. 예, 양쪽에 다. 이게 곡지입니다. 곡지.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온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많이 아파요, 자리죠. 그냥 아픈 손으로만 자리죠. 눌러도 아픈 자리. 한번 만져봐 드릴게요. 예, 아프네요. 예. 그렇게 아프죠. 아파요.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경의 시험 이제 시작할 때 뜸을 떴던 이 백회라는 자리, 백회. 이 예. 자리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회. 이 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귓구멍발로만 하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이 항상 표준을 하기 위해서 이 턱발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예, 귓구멍발로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네, 코와 이 뒤에 이제 이통수라고 그러죠. 예. 이 쏙 들어간 데와 이렇게 해서 딱 십자가 되는 자리. 네. 이렇게 해서 십자가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 되는 자리를 잡으면 가장 쉽게 이제 잡힙니다. 그런데 항상 이걸 표준 안 하고 이 귓구멍만 표준하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발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이제 가운데 되는 자리가 바로 이게 백회라고 그럽니다. 이건 네. 잡기가 쉽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예. 잡으면 쉬우니까.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분들 이 자리를 뜨면 그날부터서 빠지는 게 중지가 돼 버립니다. 탈모가. 예. 그건 빠지는 걸 쉽게 알 수 있으면은 제일 먼저 그 머리 빠지는 분들이 베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개에 머리카락 안 보입니다. 여기를 뜨게 되면은. 네. 그래서 머리 빠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자리가 이 혈명이 일백백자 모을 회자입니다. 백회입니다. 백회. 100가지 기운이 여기 모이는 데다. 그럼 100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뇌 전체를 생각하면 뭐 1000가지, 10,000가지도 다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뜨면은 뇌가 이제 좋아지는 자리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백회. 예, 그렇게 좋은 자리죠. 사실은. 공부도 잘할 수 있다면서요? 네. 집중력 좋아지고. 네. 네. 제가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적었냐고 우리 뜸사랑에서 의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의심이 나가지고 한번 검사해 보자고 그래서 종합 검사를 한번 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다 이제 뭐 MRI 찍고 이제 CT 찍고 전부 다 찍어가지고는 나중에 내 이 머리를 보고 젊은 사람 머리하고 똑같이 하나도 찌그러진 데가 없답니다. 예. 늙어지면은 뇌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줄어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쟤네는 이제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올해 저도 이거 쓴 자리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자리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나만 그러면은 타고난 건가 일 텐데 다 뜬 분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다 뜨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백회라는 거 무국보양뜸에 백회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입니다. 네. 선생님, 저 이 무국보양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예방이 더 있겠죠? 중요하죠. 예. 갑자기 제 문제로 다가와서 또 나왔습니다.
뚱뚱해지지 않게 좀 어디 좀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무극 보양뜸으로 예. 맞아요. 뭐 있을까요? 비만도 잡을 수 있는 비만도 거군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비만 네. 참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저 방글라데스 가서 한 달만 있다 오시고 예,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있어 보세요. 그 북한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경희 씨 죄송합니다. 뜸도 좀 뜨시면서 운동도 적절히 하시란 말씀이세요. 예. 구당 선생님, 그나저나 저 송혜 선생님께서 이 그 뜸으로 많은 효과를 보셨다 하셨는데 사실 송혜 선생님이 그 평소에 술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좋아지셨습니까, 정말? 아니 그러면요. 근데 그 저 두 분은 내외분이시죠? 네.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외분이신데 뭐 한 분은 편안하게 이렇게 뜸을 뜨시고 한 분은 수고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교대로 하시죠? 예. 둘이 다 득이 있으니까 하지 그냥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득이 있으니까 하죠. 예. 그러면요. 예. 그 사실 저 구당 선생님 아까 그 뜸 뭐 쑥에 대한 말씀 이게 뭐 의료기기도 되고 약재도 되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어릴 때 그 민초의 쑥대에 올라간 기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주 그냥 그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기고만장했을 때 민초의 쑥대에 올라간 기분이다. 근데 그 민초이라고 하는 곤충도 아마 쑥을 아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고 통쾌하고 뭔가 이루었다 그런 기분에서 민초의 쑥대에 올라간 기분이다. 그것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 왜 그저 딱총들 놓지 않습니까? 명절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집에서 놀다가 정말 이렇게 좀 힘들어서 들어오면 성냥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성냥대가 탄 다음에 그걸 놓고 침을 바르면 새카매지거든요. 그걸 갖다 자는 요 팔에다 놓고 요 저 불을 딱 붙이면 자가 아이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그 학질이 떨어진다는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참 깊은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당 선생님이 창시하신 무극보양뜸 정말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몸을 병에 들지 않게 잘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부부금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 아주 명언이 또 계신데 책을 읽으니까 뜸은 밥 먹듯 하시고 침은 고기 먹듯 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침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루 맞으시면 좋은 것 같고 뜸은 맨날 뜨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알지요, 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한테는 살 빼러 방글라데시아 다녀오라 그러시고 그리고 이 뜸을 뜨면은요. 이제 살이 많거나 살이 없거나 삐쩍 마른 사람은 살이 좀 생기고요. 뚱뚱한 사람은 저절로 빠집니다. 그래. 방글라데시 언제 갈 건데? 이거 끝나면 바로 갑니다. 나는 아니 쉽게 살 빼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뜸을 이제 매일 생활화해서 뜨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떠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해온 말이 하나도 틀리질 않습니다. 쑥뜸짜리는 백날 간다고 그랬습니다. 쑥에 한 번 떠놓으면 그 효과가 백날 간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과학적 연구를 해봤는데 뜸을 하기 전에 모든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거를 전부 검사를 다 해놓고 뜸을 딱 하나 떠놓고는 그거를 이제 1시간 후, 2시간 후 쭉 이렇게 매일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딱 그 제일 많이 효과가 나던 날이 일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 올라갔으면 내일은 둘, 셋, 넷 자꾸 해서 그 이제 제일 효과가 많이 날 때까지가 일주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뜸의 효과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가 13주 지속하더라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13주면 90일이라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날이죠.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았을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과학적으로 해봐도 이제 그래서 떠서 이제 혹 못 떠더라도 그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더 계속 지속해 놓으면은 이제 늙어서 효과가 많이 난다. 이제 늙어서 안 앓는다. 그 효과가 늙었을 때 나온다. 젊었을 때야 사실 자기 힘 가지고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다 견디고 이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떠나면은 늙어서 달라진다는 게 바로 이제 그렇군요. 그 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들은 말 중에는 7년 앓은병 3년 쑥뜸으로 고친다. 뭐 이런 말 예.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나저나 여자분들 지금 이경희 씨 또 뜨고 계신데 예. 뜨겁다는 생각이 많아요. 화상 입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는데 오유경 아나운서도 사실 안 그러신가? 예. 뜨거운 거? 예,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예. 지금 뜸을 뜨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은데 사실은 흉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선생님. 미스 코리아 나가실 겁니까? 제일 먼저 미스 물어보고 두부 싶은데 대회는 나는 어떻게 좀 나가보려고. 예. 이제는 미스 코리아 뭐 흉터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처녀들이 미스들이 네. 예, 치료로 와가지고 뜸자리를 더 많이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결혼할 때 신랑감이 뒤집으면 어떡해? 예, 그럴 때 그 대답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건강 없이 미만 보는 신랑은 소용없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예,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뜸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온도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열감지 카메라로 쑥뜸의 온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구당 선생은 쑥을 가볍게 마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쑥이 단단해지면 피부에 닿는 쑥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과연 쑥이 피부에 닿는 온도는 얼마나 될까? 또 타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5월 단오날 비어가지고 말려서 이제 이렇게 오래 묵은 거, 이건 3년 이상 묵힌 거고, 요거는 이제 햇쑥이면서 제작진은 열감지 카메라로 햇쑥과 3년 쑥의 온도와 연소 속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붙이십시오. 처음에 쑥이 연소되는 온도는 150도에서 200도나 됩니다. 가장 빨리 타는 것은 3년 쑥이었습니다. 오래 타고 온도가 높네. 질 좋은 3년 쑥은 빨리 타 연소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머물다 사라지는 온도는 50도였습니다. 타는 속도가 느릴수록 온도도 높았습니다. 햇쑥은 무려 연소 속도가 21초나 돼 3년 쑥보다 7배나 길었습니다. 구당 선생은 흰눈을 제거할 때는 햇쑥이, 일반적으로 뜸을 뜰 때는 3년 된 쑥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자라서 아무래도 무국보양뜸을 뜨면 이렇게 자리가 여러 군데 남거든요. 그럼 그게 또 이제 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곡지하고 족삼님만 뜸을 떴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년 정도 위장병을 앓았고 10년은 거의 아침, 점심, 저녁 위장약을 복용했거든요. 근데 그 위장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지하고 족삼님만 이렇게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두 군데 자리만 떠도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직접 뜸의 효과를 체험한 조향정 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뜸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뜸자리 두 군데로 건강과 피부 미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찾고 있습니다. 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참 기쁘고 유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효능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구당 선생님, 좋은 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쑥을 이제 어떻게
조그맣게 이렇게 많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뜸을 뜨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쑥을 만드는 게 그냥 크게 띄워놓으면 쉬운데 이거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게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뼈조건이 가령 물을 이제 묻혀서 그 여기 물 묻힌 데다가 이렇게 대에다가 띄어서 이렇게 하면은 까꿀로도 이렇게 붙습니다. 예, 그러면 안 붙습니다. 그래 자꾸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비비면은 이제 열도가 높아집니다. 예, 보통 허브렁하게 한 거는 그냥 호록 타버리는데 단단하게 비비면 그 타는 시간이 한 3배 더 늦게 타요. 그래서 뜨거움도 3배가 더 뜨거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허브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다섯 번 이제 그렇게 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쌀알 반만한 작은 예, 쌀알 반만. 예. 더 작아도 됩니다. 예. 너무 알겠습니다. 욕심내서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송 선생님 뭐 뜸에 대해서 워낙 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많은 게 해보시니까 어렵진 않으셨죠? 이렇게. 네, 뭐 저는 아직 뭐 제가 혼자 하지는 못하고 예. 지금 뭐 그 내외분이 나와서 하시는 것도 유심히 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내가 손 익을 때까지 숙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맞습니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붙였는데도 떨어질 때도 있고 붙어 있는 줄 알고 불 붙였는데도 안 붙을 때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다 그 수련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경혜 씨는 곧 마실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방송 내내 만지작거리고 계시네. 저는요 지금 중요한 자리 몇 군데는 벌써 다 떴습니다. 여기서 아, 그래요? 뭐 체면을 불구하고 다 떴는데 제 얼굴이 아까 시작할 때보다 좀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뻐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뜸이 좋은 걸 너무 알아서 여기 이거 챙겨서 저희 남편도 같이 좀 건강해지려고 이걸 가져가려고 챙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뜰하십니다. 예. 네. 네. 아유 정말 우리 끝으로 전세일 원장님께서 오늘 계속 자리 같이 하셨는데요. 예, 요즘 점점 뜸이나 침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죠. 많이 연구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대명절날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서 우리 전통의학의 강의를 또 전통의학적인 건강의 상징인 우리 김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 이걸 듣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술, 그러니까 병을 없애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그 인술을 이해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과학이고 기술일 때는 서양의학이고 그 연구하는 도구가 철학이고 형이상학일 때는 전통의학이다. 근데 그 두 의학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장점 중에 서양의학은 큰 장점이 지금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서양의학을 당할 그런 다른 의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 수술실, 그 다음에 응급실에 그런 시설과 인력이 없다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설 때문에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렇지만 동양의학에는 그 안에 건강을 유지하는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는 섭생법 그런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전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려면 서양의학이고 건강하려면 동양의학이고 건강하게 살려면 둘 다 합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와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이제 대단하게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우리의 전통 의술 아닙니까? 침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대중화의 길을 열어놨다. 그 열정이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침과 뜸 분야의 대중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70년에 걸친 임상 경험을 이렇게 표준화를 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방송은 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나갔지만 사실 저희 녹화는 지금 한 번에 했는데 녹화 시간만 한 6시간 됐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 준비한 거 치면 하루 종일입니다. 저희는 잠시 앉았다 일어났다 했지만 선생님께서 내내 서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당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침뜸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구당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8월 한가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가족끼리 많이 모여 계실 텐데 스트레스 받으시게 돈 얘기하지 마시고 건강 얘기하시면서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